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나를 믿게 만든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데 취업을 할 거고 내가 원하는 분하고 결혼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사업 파트너하고 계약을 할 텐데 나를 믿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 마찬가지야. 기업도 고객이 나를 진짜로 믿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믿게 만들 수 있어요.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반영된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프로젝트의 운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나요? 이제 뭐 시작이니까 저희로서도 지금은 조심스럽긴 하죠. 그런데 어차피 이 생태계의 주인은 모빅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사람들이겠죠. 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공공재가 있는 한 의사결정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처럼 그냥 공공재가 없이 그냥 알아서 시장에서 살아남아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캐시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엄청 잘 가다가 지금 그냥 고정이에요, 고정. 비트코인하고 특별히 구별되는 어떤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비트모빅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에서 나왔지만 공공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 비트코인 캐시처럼 흐지부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공재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적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저 자체가 정당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를 제가 만들었고 모빅의 공공재는 다 제 거고 그리고 제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 생태계에서 저한테 반기를 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미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떤 거버넌스가 나타나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와글와글 하겠죠.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 암호화폐는 보통 각자만의 경제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그 비트모빅 경제 모델의 핵심은 역시 기업형 블록체인과 커뮤니티, 즉 생태계라는 이 두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비트모빅이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모비코인은 어떤 식으로 좀 활용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모빅 코인 자체는 인센티브예요. 블록체인에서. 사람들은 이용하는 거는 실제로 모빅 체인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노드가 분산돼서 장부를 이제 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되게 많은데 결정적인 건 이제 고객이나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에요. 유통업체에서 이제 사은품을 준다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해놓고 실제로 사은품이 돌아가는 거는 자기네 직원들이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구속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웃기는 거죠. 기업들이 냉장고, TV 뭐 이런 좋은 거 쭉 걸어놓고 경품해갖고 빼놓고 실제로는 그걸 이제 뒤에서 조작해갖고 자기네 특수관계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하면 투명하고 변개치 못해요. 변형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사를 기업이 할 때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마일리지 포인트 갖고 계세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있긴 합니다. 그 100% 믿으세요? 못 믿죠. 왜냐면 그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그 수치를 바꾸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보여주면 그런가 이 정도 있나라고 생각하지. 일일이 따져가지고 자 옛날 거 다 찾아가지고 해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점당 얼마가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난리 나겠죠. 그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한테 객관적인 근거를 달라고 난리를 막 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오늘로 이제 치환이 된다면. 네. 그런 경우에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예요. 블록체인 상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관리하면 우리가 기업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못 고치니까. 기획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기존에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었는데 괜히 블록체인 같은 걸로 관리하면은 투명해져야 되니까. 못 고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단견이에요. 그렇게 투명해지니까 고객들이 신뢰가 늘어나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나를 믿게 만든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데 취업을 할 거고 내가 원하는 분하고 결혼할 거고 네. 내가 원하는 사업 파트너하고 계약을 할 텐데 나를 믿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고객이 나를 진짜로 믿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믿게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의 손을 묶으면서 그걸 묶어서 내가 이걸 못 푼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여러 저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비트모빅과 기업형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최근에 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아마 그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 책이 좀 두꺼운데.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 모빅회관이잖아요. 이 모빅회관이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모빅회관은 전국에 5개 정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모비커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다음 뭐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하는 오프라인이고요. 생태계가 사실은 다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코인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통 온라인에서만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해요. 네네. 근데 우리 모빅 생태계는 처음부터 산에서 만났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모빅회관에서는 교육도 하고 강연도 있고 활동들이 돌아가죠. 끝으로 네. 비트모빅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시청자분들, 저 같은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비트코인이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은 사실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서 중산층과 일반 직장인들의 손을 떠났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50만 원, 60만 원 할 때부터 지인들을 설득해 왔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설득이 힘들었어요. 실체가 없는 게 무슨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3천만 원이면 이제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3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어느새 9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지금 사겠냐고요? 비트코인 되게 좋아. 사겠냐고. 부담스럽죠. 사실. 그렇죠. 네. 사더라도 뭐 0.01개, 네네. 몇백만 원어치 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알아도 엉뚱한 짓을 해요. 100배 오르는 코인을 찾죠. 100배 오르는 코인은 100배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곧 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자기가 먼저 나오면 된다고 생각. 그래서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한국에서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본질은 다 없어지고 그냥 퀵머니를 쫓는 그 열망들만 모여갖고 가끔씩 미친 듯이 시장을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좀 탈피를 해야 돼요. 탈피하려면 우리가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상이 과연 비트코인 하나만 남기고 없어질 건지, 아니면 이것이 여러 변형을 통해 갖고 기업 산업 전반에 이렇게 스며들 건지를 고민해보고, 네네. 어떤 시도들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그래서 그 시도의 일환으로서 우리 모빅도 하나의 시도로서 보시면 좀 따뜻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퀵머니를 쫓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사기로 보이는 거고, 네. 오 작가는 이 비트코인이 단지 비트코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흘러 들어가는데 비트모빅은 그 하나의 시도로서 해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특수한 실험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즐기셨다니 제가 감사하고요. 또 경제적 이득을 이미 받으셨다니 또 제가 기쁘고, 앞으로 받을 걸 꿈꾸신다니 제가 또 감동스럽고, 그걸 지켜나갈 때로 결의를 하신다니 정말로 그 감개무량합니다. 기운 차리고 피로를 떠야내고, 그리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